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구독자님 중에 질문을 메일로 주셨는데 제가 이게 네이버에서 메일이 갑자기 막혀가지고 계속 좀 분쟁 같은 걸 하고 있다가 이제 풀려가지고 좀 뒤늦게 보고 이제라도 답변을 좀 드리고자 영상을 시작합니다. 이미 입찰일은 지났어요. 입찰일은 지났고 근데 원래도 하루 전에 메일을 주셨고 아마도 이제 입찰에 참조한다기보다 공부 차원에서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하다 이런 메일을 주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지금 메일을 보자마자 바로 영상을 촬영하려고 지금 켜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에 관심이 생겨 유튜브 보다가 영상 보고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경매로 큰 수익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경매는 아니며 직장 다니다가 돈 아껴서 주식으로 재테크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하나 작은 프로젝트를 하나 들어가는 품값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시간은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큰 걸 생각하시고 이왕이면 크게 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으로 큰 돈을 벌고 작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동산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솔루션이 있으면 거기에 투자해서 같이 뭔가 그 프로젝트를 읽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넘치도록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돈을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금융구조만 잘 활용해도 한 푼 없이 투자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더 크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성장을 부의 성장이든 실력의 성장이든을 읽어낼 수 있다. 똑같이 노력과 시간을 들일 거면 이왕이면 큰 걸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향은 경남인데 경기도 안산에 직장 구하게 돼서 거주 중인데 농막을 지어서 주말에 다닐 수 있는 밭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경매를 알아보고 틈틈이 공부하던 중에 영상을 접하게 되어 구독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게 있는데 혹시나 여유가 되신다면 물건 하나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서 이제 온비드 공매 물건 하나를 보내주셨고요. 경기권 당진 서산 정도에 3천만원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 전 밭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 매물에 눈이 가더라고요. 근데 왜 계속 유찰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보통 유찰이 많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건데 도로 접하고 있어 농막 짓기도 편하고 나중에 매도할 때도 좋을 거라 생각되는데 전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활용률이 떨어져서 유찰이 되는지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같이 한번 보고 공부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영상을 켜봤습니다. 지금 컨셉은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이제 소액 투자할 만한 물건 중에 현재 싸게 살 수 있고 쉽게 팔 수 있고 안 팔려도 그만일 만한 물건들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경기권, 서산, 당진 정도라고 말씀하셨지만 우선 서울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하는 거가 굉장히 좋고요. 꼭 서울 수도권에서 접근하는 게 이제 직선거리는 아니에요. 좀 멀더라도 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고속도로에 IC에서 금방 도착할 수 있는 땅이라면 강원권이나 충청권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가 3천만원 미만 이 가격대가 굉장히 잘 팔리는 거고요. 수요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비싸도 한 글쎄요, 7, 8천만원? 1억? 이 정도 미만의 것들이 굉장히 잘 팔리니까 1억 미만? 이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0제곱미터 미만은 우리가 이제 영농계획서를 제출 안 해도 되는 거죠.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컨셉을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전을 알아보고 있는데 저는 밭전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28개 지목 중에 밭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꼭 밭일 필요 없어요. 그게 임야도 좋고 논이어도 좋습니다. 논은 우리가 답이라고 하는데 논 중에서도 절대농지나 반드시 논으로 써야 되는 땅이 있고 메꿔서 형질 변경해서 전으로 바꿀 수 있는 땅이 있어요. 바꿀 수 있는 땅이라면 보통 우리가 답을 전으로 바꾸는데 농지에서 농지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농지 전용 분담금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 농지 전용 분담금이 들지도 않고 돈도 안 드는데 가격은 거의 2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전으로 한정질 필요 없이 답 중에서도 흙을 채워서 형질 변경이 가능한 땅이라면 답도 괜찮고 그 다음에 임야도 괜찮다. 임야가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자연인 땅을 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컨테이너하우스로 농막을 놓으면 6평을 놓잖아요. 근데 산지경영 관리사라는 게 있거든요. 산지경영 관리사는 15평까지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임야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자연인 땅을 찾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임야의 막장 땅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길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비포장도로 꼬불꼬불 들어가서 마지막에 나만 뒤에 산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금액대가 이런 한 3천만 원에서 1억 안쪽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연로해졌을 때 노후가 튼튼히 준비된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노후가 잘 준비됐어도 질병에 걸려서 산에 들어가서 살고 싶고 세상 떠나 살고 싶은 분들이 자연의 땅을 찾고요. 그 다음에 속세에서 일하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나 힘에 붙여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살란다. 이렇게 자연인 땅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카페들도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계신 카페에다가 땅을 팔면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땅을 최대한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판다면
우리가 좀 시골에 있는 땅이라도 굉장히 잘 팔 수 있고 경매로 수익도 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유찰이 된다고 그게 이상한 땅이 아닐 수 있고요. 가격 자체가 애초에 잘못 선정됐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얼마나 활용할 수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활용성이 높은 땅일수록 팔리기도 잘 팔리고 값도 제값을 받을 수 있고 나도 쓰기가 좋겠죠. 그 활용성을 보고 그 시세를 보고 그 다음에 그 가격에 입찰을 하는 거지, 감정가가 시세는 아니기 때문에 그 감정가를 꼭 참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얼마라고 책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같이 한번 물건 보면서 이 물건이 왜 그렇게 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법원 경매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도 있고 유료 사이트를 많이 참조하죠. 근데 공매는 온비드라는 데가 있어요. 온비드에 들어가면 검색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온비드에 물건 번호를 넣으면 이제 문의 주신 물건이 나와요. 그러면 문의 주신 물건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예요. 강하면 이제 우리가 양평 읍내 있죠. 양평 읍내에서 강 건너가 강 상면이고요. 거기서부터 조금 더 하류 쪽으로 오면 강 하면이 돼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 광주 퇴촌하고 좀 가까운 곳이죠. 그 강하면은 퇴촌하고도 가깝고 그 다음에 양평군 자체가 전원주택지로 굉장히 선호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강남 분들이 이제 세컨하우스로 많이 가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양평이고, 그 다음에 좀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컨테이너하우스로 농막을 두고 오도이촌으로 5일은 도시에 살고 주말에 가가지고 뭐 조그만하게 밭을 일군다든가 힐링하려고 많이 이용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가 많고 팔기 쉬운 곳이라는 뜻이겠죠. 양평이라는 곳은 굉장히 수요가 많은 곳이다. 그런 부분은 좋은데, 우선 용도는 전이고요. 105제곱미터. 제가 이거 쉽게 평으로 환산할 수 있는 법 알려드렸죠. 뒤에 단자릿수 떼고 10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약 30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1611만원이니까 약 60만원 정도에 책정이 됐네요. 평당 60만원 정도의 감정이 되어서 나와 있고, 유찰횟수 7회 해서 860만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사진을 보면 요 땅이네요.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돼 있고 비탈진 땅에 일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 역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에 좀 많은 면적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땅에서 보면 도로로 조금 사용되는 것 같은데 뒤에 사진에서 보면 대부분이 그냥 도로인 것 같죠? 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땅인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 땅을 알아볼 때는 우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확인해야 돼요. 인터넷에 토지이음이라고 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주소를 넣으시면 18시. 네. 지금은 이게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열람이 안 되네요. 여기다 주소를 넣고 확인하시면 우리가 어떤 땅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 현재는 이용이 안 되니까 디스코라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이 디스코가 부동산, 특히 토지 투자할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디스코에 들어가서 집원을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면 이게 09년 11월 한 11년, 12년 전쯤에 1200만원에 팔린 땅인데 지금 900만원까지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목은 전이고 보전관리지역이라고 나오네요. 아까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끊었으면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게 나왔을 겁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우리가 이름부터가 보전하는 관리지역이죠. 그러다 보니 뭐 개발행위는 딱히 할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양평군 대부분의 지역이 수질보전대책 1권역이라는 걸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게 그린벨트보다 좀 심하게 개발이 어려운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웬만한 개발은 잘 안 되니까 양평군은 대부분 전원주택을 짓습니다. 우리가 보전관리지역이라 할지라도 전원주택은 되거든요. 이 땅에도 전원주택은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근데 지금 30평이죠? 30평에는 전원주택을 못 지어요. 보전관리지역이면 우리가 보통 20% 정도의 건폐율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3, 2, 6, 6평 정도 집을 지을 수 있는데 6평 집 짓기는 어렵죠. 그리고 아까 일부 도로로 이게 도로대장에 등재되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되었다면 그런 땅 빼고 나면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작다 보니 지금 농막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좀 작은 땅에는 우리가 보통 농막이라는 걸 두는데 뭐 싸면 한 300만원에서 비싸면 뭐 2천만원, 3천만원짜리 농막도 있어요. 6평짜리 컨테이너로 지어진 그런 조그만한 집을 놓고 이제 주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양평 지역이 컨테이너 하우스를 두고 농막을 두기에 좀 안 좋은 지역일 수 있어요. 최근에도 물론 이제 수요가 많아서 많이들 지으시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양평 지역에는 농막에 정화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화조 뭔지 아시죠? 이제 화장실 가면 그 화장실 밑에 이렇게 묻어놔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데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걸 지자체에 전화를 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양평구는 옛날에 잠깐 풀어줘서 그 정화조 묻을 수 있게 해준 적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몰래 묻어도 그거 다시 파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막이라는 건 3년마다 계속 이제 이게 뭐 제대로 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3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야 돼요, 허가를. 아무튼 농막을 그렇게 설치하면 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놔야 되고,
사용하기도 되게 불편하고 비용이 또 들죠. 이동식 화장실 갖다 놔야 되니까. 그리고 보니까 지금 바로 다른 집의 정문 앞이거든요. 이 정문 앞에 이동식 화장실 갖다 놓고 여름에 막 냄새가 장난 아닐 텐데 그런 문제, 이 집의 출입구 때문에도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땅 있는 이 자리에다가 주차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차량 들어오는 것도 지금 앞에 있는 집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항상 여기까지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30평짜리 땅에 제가 봤을 때 뭐 10평 이상 도로가 먹고 있는 것 같고, 20평 중에 본인도 차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차를 또 놓으려 그러면 한 5평 빠집니다. 그럼 15평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농막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집들이 많은 걸로 봐서 전기 끌어오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하수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상하수도가 이 동네에 안 들어와 있다면 대공을 꼽을 거냐, 소공을 꼽을 거냐, 중공을 꼽을 거냐에 따라서 뭐 300, 600, 900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소공은 300, 중공은 600, 대공은 900, 그 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보다 아래, 600보다 아래, 900보다 아래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더 들 수 있다. 이런 점을 또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땅의 면적이 일단 첫 번째는 너무 작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도로가 먹고 있다. 세 번째로는 지금 비탈이에요. 지금 요 비탈에다가, 비탈 때문에 비탈진 땅은 뭐 100평이어도 실제적으로는 뭐 60평만 쓸 수 있거나 뭐 50평만 쓸 수 있거나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땅이 굉장히 제한돼요. 90도로 깎아버리면 땅이 토사가 이제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여기다 근데 또 비싼 돈 들여서 석축을 또 하면은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탈진에다가 도로 겹쳤기 때문에 이미 땅값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고, 너무 작아서 쓸모가 제한된다. 이게 땅값이 내려가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물건에 그 온비드에 들어가 보시면 감정평가서라는 게 있어요. 감정평가서를 다운로드 해보시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보통 사진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산출했냐 나와 있을 텐데, 보통 이제 시세 감안했다, 공시지가 감안하고 시세 감안해서 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시세를 봐야 되는데, 아까 디스코 있죠? 디스코로 가보면 주변에 최근 시세 찾아볼게요. 17년, 08년, 17년, 21년 5월인데 이런 건 집이 있고, 땅만 거래된 것 중에 21년 3월, 이게 가장 가까운데, 보면 똑같이 보전관리에 이건 답이네요. 근데 흙을 채워서 사용할 걸로 보이고, 최근에 여기도 농막을 놨습니다. 창고시설 컨테이너조로 해가지고 5평짜리 농막을 하나 놨네요. 그렇게 사용하는 땅인데, 이것도 지금 168평에 1억 2천만원, 한 70만원 정도에 거래했죠. 평당 70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땅이다. 근데 이 땅은 현재 감정은 한 60만원에 됐고 반값까지 떨어졌는데, 이유는 제가 봤을 땐 사용하기 너무 좁고, 그 다음에 바로 앞집과 좀 마주보고 있는 불편한 관계, 비탈져가지고 많은 부분을 깎아먹어야 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그 다음에 도로 부분이 겹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쓸모를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게 바로 뒷땅인데, 뒷땅이 만약에 국유지면 볼까요? 뒷땅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네요. 자, 자연인들이 좋아하는 땅 중에 이제 경매로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실 때 참고하세요. 뭐 30평, 50평 뭐 이래도 컨테이너 하우스 하나 갖다 놓으면 되니까 작아도 되는데, 그 뒤에 국유지라도 좀 넓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땅을 넓게 쓰는 맛이 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 뒷땅은 지금 펜스까지 쳐놨죠, 이렇게. 개인 사유지고 펜스까지 쳐놨고, 이 땅에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무 좁고, 농사를 지려고 해도, 집을 지으려고 해도 100평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계속 떨어질 만한 이유는 활용성이 너무 떨어지고, 활용성이 떨어지면 수요자들, 집을 지으려는 수요자, 뭐 막장 땅을 찾는 어떤 그 자연인 땅을 찾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오도이촌을 하기 위해 농막을 지으려는 사람들, 여러 수요자들이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팔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내용입니다. 검토하실 때 이런 부분 참고해서, 이 땅은 이래서 떨어지는구나 정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많은 힌트를 드렸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사고 팔고 거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부격차 때문에 또는 노후에 은퇴하고 일자리가 없고 해서 자연인 땅을 찾는 수요가 굉장히 많구나. 그분들은 어떤 땅을 원하는지는 자연인 땅을 구하는 그런 카페나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가서 한번 참조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런 땅이면 무조건 사겠구나, 이 감이 생길 때까지 매물들을 한번 보러 다녀보세요. 그러면 요 정도 땅이면 무조건 팔린다, 이 감이 올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땅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빨리 뭐 따블 따따블해도 팔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은 땅을 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구독자님의 공매 물건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땅을 투자할 때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참조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디스코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거래가라든지 소유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조하기 너무 좋다는 점, 이런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